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자 탱고스의 김지양입니다. 오늘 넘버지 221호입니다. 221호에서는 빅데이터로 본 한국교회 2023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가면 빅카인즈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들, 우리나라 언론사들에서 제공되는 기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요걸 이제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요 결과를 바탕으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관련 보도의 빈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월별로 그 기사의 그 건수가 상당히 편차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3월과 4월에 굉장히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때는 300건, 400건 정도가 있었는데 3, 4월에는 각각 700건이 넘어간 거죠. 그럼 3, 4월에 왜 이렇게 기사가 많았을까 살펴보면 3월에는 그 전광훈 목사 건이 기사 상당히 좀 많았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목회하는 그 사랑제일교회가 장이 재개발 10구역에서 교회 터를 이제 그 재개발 구역에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걸 500억을 주고 이제 그 재개발 조합이 사랑제일교회 그 부지를 갖다 수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광훈 목사 측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추가 요구가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죠. 요것들이 이제 한 3월 달에 기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에 넘어가면 3월에도 있었습니다만 4월에 가서 정명석 사건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3, 4월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요. 그리고 4월 말에는 정명석 씨가 그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되는 이제 그런 판결이 나왔죠. 그걸로 인해서 3, 4월에 특히 이제 뜨거웠기 때문에 3, 4월에 전체적으로 교회 관련 보도 빈도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교회 관련 보도를 긍정적 보도와 그다음에 부정적 보도를 한번 나눠서 시계열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교회 관련 보도가 부정적 보도 비율이 23.8%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 보도 가운데 부정기사가 23.8%였고 긍정기사는 9.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2020년도에는 긍정기사가 4.6%까지 굉장히 떨어졌죠. 요건 이제 코로나 들어가면서 그만큼 긍정적인 기사가 떨어진 걸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점점 증가를 했다가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 비해서 긍정기사 비율은 8.8%로 줄어들고 부정기사 비율이 9.5%, 13.5%로 증가를 꽤 많이 했습니다. 2023년도에 이런 어떤 부정기사가 늘어났다. 이 사건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교회 보도에 나타난 한국교회 주요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1순위로 등장한 인물이 정명석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전광훈, 세 번째가 이영훈 목사, 사회봉사와 관련된 거고, 네 번째 선교사, 다섯 번째가 베이비박스의 이종락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 2위가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정명석은 올해 초에 그 구속 기간이 연장돼서 3, 4월에 굉장히 정명석 기사로, JMS 기사로 뜨거웠는데 12월 20일, 최근인 12월 22일에 이런 성도 성폭행 혐의로 해서 정명석의 최종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12월 달에 JMS 기사가 많이 늘어났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인 정광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제일교회가 장위 19역에서 재개발 문제, 재개발 보상금 문제 갖고 시끄러웠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했고요. 세 번째로 그 이영훈 목사님이 사회봉사 건으로 해서 이영훈 목사님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요건 이영훈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한교총의 대표장을 맡고 계셔서 한교총에서 활발하게 하는 사회봉사 활동으로 인해서 이용훈 목사님이 3위로 이렇게 부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위에 이종락 목사님이 하는 베이비박스는 그 미혼모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영아들을 유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유기하지 말게끔 유도하는 것이 베이비박스였죠. 이 베이비박스 활동이 올해도 또 좀 활발했고, 그리고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올해 좀 뜨거웠습니다. 영아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에 베이비박스로 인해서 오히려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 이런 어떤 반대 의견도 있었던 건데, 그런 찬반 의견이 올해 또 좀 뜨거웠기 때문에 베이비박스 이종락 목사님이 5위에 이렇게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언론 보도에 나타나는 인물이 아니라 주요 한국교회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한국교회 첫 번째 이슈는 정명석 사건이었습니다. 정명석 사건이 올해 들어서 그 구속도 연장되고 또 1심 판결도 받고 그 외에 추가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 나타나면서 정명석 사건이 한국교회 이슈의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광훈 목사 건이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그 사랑제일교회 부지 보상권, 그리고 전광훈 목사 관련돼서 정치적 갈등의 문제, 이거는 뭐 예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여전히 이 문제가 부각이 돼서 전광훈 관련 정치 갈등 문제가 2등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목사 성폭행 사건입니다. 목사 성폭행 사건은 정명석 같은 이단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 목사 층에서도 이런 성폭행이라든지 여자 문제가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오고 있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3등이었고, 네 번째가 동성애 사건, 한국교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동성애 사건이 나타났고, 다섯 번째가 베이비박스였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제 한국교회 주요 이슈 탑 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를 보면 전부 다 부정적인 거였습니다. 이제 언론의 속성상 언론은 이제 긍정적이고 미담 이런 기사보다는 이제 사건 사고 이런 부정적인데 주목하는 것이 이제 언론의 속성인데요. 이런 언론 속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주요 이슈 5개 가운데 긍정적 이슈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있던 이미지, 한국교회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초에 기훈실에서 조사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보면 한국교회 신뢰도는 23%였습니다. 굉장히 낮아진 거죠. 요거는 코로나 전에서 비하면 한 10%포인트 정도 낮아졌는데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이 맞물리면서 한국교회 이미지가 굉장히 다운된 거죠. 그거는 이제 이런 다운된 데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한국교회 주요 이슈들이 전부 부정적 이슈들만 점철되어 있다고 하는 것과도 또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그 한국교회 주요 이슈 가운데 가장 올해를 뜨겁게 달군 건 정명석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성범죄 사건은 비단 정명석에게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꼭 이단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일반 교회에서 이 사건들은 심심치 않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그런 여자관계 문제들, 그리고 가스라이팅 성범죄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국교회의 어떤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성범죄 문제는 23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해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가장 그 부정적으로 치명적인 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이런 성범죄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근데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교단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때 이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들의 성범죄 문제가 유야무야 이제 덮여지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좀 교단이나 교회가 좀 단호한 모습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좀 아픈 문제이고 좀 드러내기 싫은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모든 교인들과 사회가 알게끔 정확하게 단죄를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단호하게 대처하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좀 심어주고, 그리고 이게 교계에 좀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광훈 목사건이 여전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좀 단호하게 가르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그 입장들이라든지 교인들의 성향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전광훈 목사건이 한국교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그 피해는 굉장히 크다는 점을 좀 명심하고,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좀 명확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론에서는 그 부정적인 사건에 좀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고 있는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계에서 하고 있는 좋은 일에 대해서는 언론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조금 더 그런 교회에서 하고 있는 좋은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게 언론 보도로 나가고, 이렇게 된다면 부정적 이슈를 조금 문제 잠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이런 긍정기사와 부정기사가 같이 좀 섞이고, 그리고 부정기사의 비율을 좀 줄일 수 있을 만큼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보도가 된다면 한국교회 이미지의 어떤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221호를 설명드렸고요. 다음 주 넘버즈 222호인데 222호는 새해 첫 주에 발송되겠습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새해 첫 주에 넘버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